안녕하세요. 로스쿨 민법 입문 강의입니다. 제 이름은 고태환이고 여러분과 함께 법학 입문이라고 할 수 있죠. 법학 과목의 첫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을 보도록 합시다. 민법이 여러분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변호사가 됐을 때는 이 책의 90% 이상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끔찍하죠.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마스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그 줄에 있는 행간의 의미까지도 여러분이 글자로 없지만 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론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법학을 전공했든 아니면 다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기존에 여러분이 학습했던 그런 공부 패턴은 버리시고 법학적인 마인드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혼자 터득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마련된 강의가 이 입문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짧은 횟수이지만 13회 짧은 횟수이지만 이 13회가 끝나고 나서는 뭔가 뿌듯한 혼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강의 목표는 지금 입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짧은 횟수에 다 다룬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한 것이고 최소한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 지금은 여러분이 저 책을 읽어봐도 한글인데 분명히 우리나라 글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문 과정을 끝나고 나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또 이 책 읽는다는 것은 책 안에 중요한 판례도 있겠죠. 판례를 읽어봤을 때 이 판례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만 돼버리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자유 능력을 마음대로 펴서 혼자 독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본 강의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전혀 제자리 걸음에 맴돌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저와 함께 극복해내도록 합시다.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려는 건 민법이죠. 그런데 민법도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먼저 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접근을 합시다. 법이 무엇인가? 갑을 이렇게 나오는데 갑을 하지 말고 김씨와 이씨가 있다 합시다. 내가 김씨예요. 이씨에게 돈 달라 라고 청구한다. 돈 달라고 청구한다. 뜬금없이 돈 달라고 청구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권리라는 말은 김씨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면 이 씨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관계예요. 이렇게 권리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권리라는 말의 의미는 의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김 씨에게 있다면 이 씨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구속된다.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가서 이 씨의 재산을 뺏어다가 주게 돼요. 이런 구속령, 이게 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 즉 다른 말로 하면 법은 곧 권리이다.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바꿔서 읽기를 바랍시다. 이제 법은 권리이고 의무이며 그것은 법으로 구속되어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되는 것이다. 그게 법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법은 이제 권리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권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권리는 크게 우리 법 체계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요. 공법, 사법. 법을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공법상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공법상 권리라 얘기할 것이고, 사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사법상 권리라 말을 하겠죠. 공법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형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법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민법이죠. 그럼 형법에서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법상 권리, 형법상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강제로 뭔가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국가 형벌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형법을 공부할 때는 국가 형벌권, 국가가 나를 징역을 살게 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법의 대표적인 민법상의 권리라는 건 어떤 것들인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민법상의 권리.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제가 분류하려는 방법은 채권, 물권, 가족권. 가족권은 다른 말로 신분권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배우려는 권리는 크게 채권, 물권, 그리고 가족권 이것을 배우게 된다. 순서를 물권을 먼저 씁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사법, 특히 그 중에서 민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려는 민법은 이 세 가지 권리를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과서상에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 민법상 권리를 셋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순차적으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왜 민법 총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민법을 크게 보면 이게 민법 총칙, 이것을 민법 강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권리가 발생하느냐, 어떻게 권리가 발생하느냐 등등을 설명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너에게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근거를 들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 조작들을 하게 돼요. 그때 쓰는 것을 일상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법률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이 법률 용어들을 물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고 채권이 근거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공통되는 것들을 계속 중원부원하게 되면 양만 늘어나고 체계가 없죠.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에 공통되는 것, 그 공통 분모를 뽑아서 법률 용어를 공통되는 법률 용어를 뽑아서 민법 총칙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서 설명을 해요. 즉 공통 분모를 뽑아서 총칙이라고 내세우고 나머지 강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즉 공통 분모 이외에 특수한 것들을 따로 강론이라고 이름 붙여서 설명한다. 이게 민법의 체계예요. 즉 전체 법의 체계죠. 여러분이 행정법, 헌법, 그리고 형법 등을 공부할 때에도 법에서는 총론이라고 해서 공통분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말까지 들을 필요 없이 중원부원하기 위해서 공통분모를 미리 뽑아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나중에 설명하는 식으로 법이 돼 있다. 그리고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따라서 민법의 체계 이제 여러분이 아셨죠? 총론, 민법 총론, 총칙이라고 하고 강론인 이 세 가지가 돼 있다. 그리고 이 강론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물권법 배울 때 이 세계 전체에 공통된 걸 뽑았지만 물권에만 또 특별히 공통된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뽑아서 물권 총론 이라 얘기하고 물권법 강론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강론에서 설명을 해요. 총론과 강론은 아니죠. 채권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채권 총론 그리고 채권 강론 이렇게 나뉘어 있고 가족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족법 총론, 가족법 강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과연 우리 법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법전을 한번 살펴봅시다.